여러분의 건강해야 하는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욕창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올라서면서 노인층 욕창 환자가 크게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으시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질환인 욕창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주실 서남의대 명지병원 성형외과 김경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오늘의 주제 욕창인데요. 저는 자주 들어보긴 했지만 좀 더 이 욕창이 뭔지 조금 더 정확하고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욕창이라는 것은 피부와 근육이 침상면과 돌출된 뼈 사이에서 지속적인 그 압력을 받아서 거기에 그 혈액순환이 나빠져 가지고 네. 결국은 조직이 허열이 와 가지고 상처가 생기는 것을 욕창이라고 읽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요, 이 욕창이 그리 심각한 질환으로 생각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 욕창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우리나라도 급격한 그 노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 네. 또한 그래서 누워 지내는 분들. 그래서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암 등 누워서 지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네. 또한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네. 또는 산재 사고 또는 레저 활동에 의한 그 사고로 인해서 척수마비 등이 와가지고 이러한 환자들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환자들 때문에 네. 우리 의료 쪽의 그 장에서도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욕창 환자에 대해서 국가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왔고 네. 또한 이런 욕창 환자에 대한 좋은 치료 방법을 매뉴얼화해서 네. 이런 그 욕창 환자들의 삶의 질이 네. 개선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의료인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최근 급증했다고 하셨는데요. 예. 얼마나 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유병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져요. 예, 그 욕창은 구미의 보고를 보면은 구미 지역에서는 약 3 내지 14% 정도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서 발병률을 보이고 네. 또 일본에서는 약 4.2%에서 9.2% 정도 그러니까 일본 쪽이 약간 좀 발생률이 적은 걸로 보고돼 있고 네. 또 일본 쪽에서는 그 욕창의 정도가 구미 쪽은 욕창의 정도가 좀 심하지 않은 쪽이 많은 걸로 보고돼 있고 네. 일본 쪽은 욕창의 정도가 좀 심한 쪽이 많은 걸로 보고돼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봐가지고는 우리나라도 아마 일본 쪽의 그 추세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고 네. 미국 통계를 보면은 전 국민의 약 1%에서 욕창을 말하자면 앓고 있다 그런 보고가 있고 네. 그 때문에 약 그 재정적으로는 미국에서 약 3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아마 한 3조 정도 될려는지요. 그런 정도의 그 비용이 들어가고 네. 또한 그런 환자들은 잘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주변에 여러 그 의료진들이 또 거기에 그 매달려야 하고 하는 등 이게 아주 상당히 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욕창이라고 하면요, 오래 누워 있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로 이 몸 뒤쪽에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침상에 누워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꼬리뼈 쪽이 많이 발생하고 네. 꼬리뼈를 포함해서 발 뒤꿈치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그 머리 그 뒤쪽 머리 뒷꼭지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마비가 오는 환자 그러니까 척수마비가 온 환자에 있어서는 휠체어 등을 타기 때문에 네. 우리 엉덩이 뼈라고 그러나요? 좌골이라 그러는데 그 엉덩이 뼈 쪽에 많이 발생하는데 네. 두 개를 다 이제 말하자면 통합해서 말하자면은
엉덩이 말하자면은 그 척수마비에 의해서 네. 엉덩이 뼈에 욕창이 오는 환자분들이 이제 약 30%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꼬리뼈, 꼬리뼈하고 그다음에 이제 꼬리뼈 쪽하고 이제 대전자부라고 네. 그 넓적다리 옆쪽에 그 뼈가 튀어나온 부위가 있는데 네. 그 부위가 각각 약 한 20% 정도씩 발병하는 걸로 돼 있고, 네. 나머지 이제 발뒤꿈치 거기는 한 10% 정도 발병하는 걸로 돼 있고, 네. 또는 이제 우리 그 복숭아뼈라 그러죠. 네. 그런 부위에도 발생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 발생하는 부위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욕창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욕창의 제일 큰 원인은 외부적인 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네. 그 외부적인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압력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압력이 예를 들어서 그 척수마비가 오는 환자는 자기가 자세를 잘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돼서 그에 의한 원인에 의해서 욕창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가만히 누워 있을 때는 그 보통 약 그 부위가 꼬리뼈 부위가 약 40 내지 60mm Hg 정도의 그런 압력을 받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휠체어 같은 데 앉아 있을 때 네. 엉덩이 뼈는 약 100mm Hg 정도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이 32mm Hg 정도를 이제 초과하는 그런 압력이 오면은 조직이 이제 혈액순환이 급격히 나빠지고, 네. 그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면은 이제 조직에 이제 허혈성 변화가 와가지고 네. 결국은 쉬운 말로 이제 썩는다 그러죠. 그 조직이 썩게 돼서 거기에 이제 상처가 생기고, 그런 원인이 제일 크고, 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그 지속적인 압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쉬어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엇갈리는, 이 말하자면은 이 한 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엇갈리는 그러한 그 힘이 작용할 때 네. 우리가 이제 그걸 쉬어 스트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은 전단력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그 전당력이 작용하거나 또는 그 마찰력이 작용하는 등 외력에 의한 그 압력이 작용을 할 때 조직에 이제 혈액순환이 급격히 나빠져서 네. 거기에 이제 조직 괴사가 와가지고 네. 욕창이 생기는 거고, 그러한 외부적인 그러한 그 어떤 원인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는 환자가 이제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있다거나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좀 만성적으로 이 몸 상태가 그 질병 상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당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만성적인 그 질병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그러한 모든 조건들이 맞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그 국소적으로 그 압력을 받은 부위에 욕창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여기에 추가하면은 이제 또한 그 외부적인 요건 중에서는 어떤 그 피부에 그 습기가 많게 되면은 피부가 마멸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도 또 욕창의 원인에 이제 저희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스갯소리로요, 오래 누워있고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흔히 욕창 걸린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진짜였네요. 그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네. 정상적인 분에서는 그러한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감각마비가 와 있다거나 네. 또는 뭐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그 압력을 잘 인지를 못하는 환자에서 네. 이 압력이 지속될 경우 욕창이 오는 거고, 네. 정상인에서는 그러한 그 지각마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통증이나 이 불편감을 본인이 바로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한 그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게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세를 본인이 움직이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엉덩이가 물릴 정도로 그 공부를 해야 과거에 붙었다고 하지만은 네.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욕창은 또 그 심각성에 따라서 단계별로 구분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욕창의 그 우리가 단계를 나누는데 1단계는 단지 이제 그 표피 저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데 표피에만 상처가 있는 거고 2단계는 그 표피 밑에 있는 진피까지 상처가 이제 나 있는 거고 3단계는 그 표피 진피를 지나서 피하 지방이라는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까지 말하자면 상처가 이제 침범에 들어간 거고 네. 그다음에 4단계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을 넘어서 네. 근육과 그다음에 심하면은 이제 관절까지 이러한 그 상처가 나 있는 거를 저희가 그 욕창의 단계별로 분류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선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서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얼른 또 치료를 해야겠죠. 욕창은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그 지금 그 욕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원인에서 그 압력이 가장 그 지속적으로 작용해서 조직의 혈류가 나빠지는 것이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럼으로써 그 압력을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한 치료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할 때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치료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압력을 없애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이 아무리 그 상처를 치료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상처 치유 과정이 우리 몸에서 지연되거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압력을 없애주거나 영양 상태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네. 욕창이 치료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한 그 전신적인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국소적으로 그 상처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는데 네. 그 상처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재생이 활발한 시기가 있고 이 건강한 상처에서는 재생이 활발한 그런 시기가 있고 네. 만성적인 상처에서는 이제 염증이 활발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든 상처도 마찬가지지만 욕창도 특히 만성적으로 염증이 강한 그런 상처를 재생이 활발한 그런 건강한 상처로 바꿔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국소 상처 케어에 필수적인데 그러한 그 재생이 강한 상처로 만들어 주려면은 가피 조직이라고 죽은 조직을 걷어내 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염증을 컨트롤 해줘야 되고 네. 또는 이게 너무 습하지 않게 네. 건조한 상태를 마련을 해줘야 되고 또한 네. 만성 창상에서는 그 상처 부위가 나빠졌다 계속해서 거기가 흉터가 돼가지고 더더욱 네. 그 건강한 상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러한 걸 신경을 써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로서 그 3기, 4기 욕창 환자분들은 네. 그 말하자면 결손된 조직을 재건해줘야 되는 그런 게 치료 원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모아서 여쭤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렸을 때 장기 입원으로 옥창이 생겨서 이 흉터가 생겼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가 않아서 수술을 고민 중인데 이 수술을 하면 흉터가 사라지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그 성형외과 의사들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이 흉터 성형 수술인데, 네. 그 흉터라는 거는 어렸을 때 이제 어떤 다쳐서 상처가 나가지고 그것이 치유됐다는 그런 말하자면 역사의 흔적인데, 네. 그러므로 그 흉터를 아주 사라지게 하거나 아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네.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은 짠 하면 그 흉터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고, 네. 우리 성형외과 과학적으로 증명된 성형외과적인 기법을
저희가 그 사용해서 흉터를 어느 정도 줄여주거나 개선되게끔. 그렇죠. 줄여주거나 또는 거기에 그 흉터에 뭐 여러 가지 텍스처나 이런 거를 개선시키는 그러한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흉터 성형 수술이라 그러고 네. 특히 욕창 환자의 흉터는 절대로 그 조심해야 될 일은 이 욕창 환자에서는 말하자면 치유 조직이 흉터 조직이기 때문에 건강한 그 조직 강도의 약 70%밖에 그 강도를 갖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욕창 흉터 성형 수술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것이 그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욕창 환자는 침대 머리를 30도 이상 올리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 환자를 30도 정도 올리게 되면은 침상과 그냥 환자 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전단력 이렇게 뒤틀리는 그런 그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작용에 의해서 우리 그 혈관이 말하자면 혈액 순환이 나빠지게 되고 결국은 네. 허혈이 와가지고 네. 그 조직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그 환자들 30도 이상 욕창 환자들을 장시간 놔두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넓혀드리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